안녕하십니까? CB아카데미 안성아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안에서 세탁물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시 병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업무에 적용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으로 두 번의 강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곧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고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정의로 보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개정 2010년 2월 1일에 했던 것으로 저도 이 법을 개정할 때 하나의 회원으로 같이 참여하여서 이 문구를 같이 협의하여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 곧 이하 세탁물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나다라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서 업무 하실 때에도 매일 이 네 가지의 분류에 의하여 세탁물이 어느 정도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카운트하여서 그람으로 환수하여서 매년 1월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세탁물 처리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침구류가 있어요. 침구류에는 이불, 담요, 시트, 벽에, 베갯잎 등이 있고요. 의류로는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이 있습니다. 린넨류에는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에 린넨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는 커튼, 시계류, 수거 자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염 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항목의 세탁물을 말합니다. 가나다로 되어 있고요. 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그 다음에 다는 동물 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마지막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이라고 합니다. 기타 세탁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세탁물이란 세탁물 중에서 오염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하고, 네 번째, 일반 세탁물이란 의료기관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합니다.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 곧 처리업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별표 1에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은 되어 있고요. 이 별표 1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별표 1에 보면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탁물의 보관 기준은 첫 번째 수집.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세탁물 수집 자료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 세탁물 수집 자료는 기타 세탁물과 구분이 가도록 유색 용기,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된 햄퍼나 그 용기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붉은색이나 노란색, 이제 오염 세탁물이라는 거를
표시에 프린트물로 표시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오염 세탁물이라는 것을 용기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방수포로 이제 만든 햄퍼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물이 흠뻑 젖어 있었을 때 그게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용기에, 유생 용기에 오염 세탁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세탁물 수집 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 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보관입니다.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 식당, 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그곳에는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 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은 오염 세탁물이 있는 장소에는 오염 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처리할 경우 보관 장소에는 별표 3, 제1의 과목에 따른 오염 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표 3의 제1호 과목은 오염 작업구역, 곧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하고 다른 시설과 구역이 이제 구분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염 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세탁물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해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별표 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제3조 관련해서 세탁물의 운반 기준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된다. 운반 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된다. 세탁물의 운반 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오염 세탁물은 기타 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 사항을 또 살펴볼게요. 운반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적재량 1톤 이상은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그다음에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 대 이상씩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한 대의 차량으로 수집 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구별하여서 각각의 출입물을 설치하고 구별된 오염과 수집용과 납품용을 구별하여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하고요.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각 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제6조 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 시설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제6조 시설 기준에 첫 번째는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세탁물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를 하는 것과 두 번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별표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업자는 제1항 2호에 보면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 단수, 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어느 기간까지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한 후에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그 대형 병원 안에 세탁 시설이 있었는데 그 후로 다 이제 애주 업체에게 처리를 맡기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큰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자체 처리 업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은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처리업자에게 맡기는 걸로 이제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 위탁받은 그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정전, 단수, 기계 고장 등으로 그 처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 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방법 등으로 소독한 후에 세탁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또 개정이 되었어요.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별표 2는 무엇인가 보면은요, 세탁물의 처리 기준이 제4조 4항 관련해서 첫 번째,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탁물 처리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병원 안에서 이런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주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병원 안에서 정해서 아니야 우리는 주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 안에서 서로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거를 근거로 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 세탁물을 하여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또 우리가 의료기관 세탁물을 일반 처리 세탁업소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6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은 청소는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두 번째 소독은 첫 번째 소각이 있는데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 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기소독이 있는데 증기를 사용하여서 소독기 안에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하고,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혹시 외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각 항목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서
병원 인증평가 때 혹시 제출에 필요를 느낄 때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물소독, 병원 내가 맡기는 어떤 처리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물건에 따라서 소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제 약물 소독은 어떤 약품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떤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이런 소독수들이 쫙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령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 업체에 방문하였을 때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광소독이 있는데요.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다라에 대한 항목을 이제 준수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거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일광소독, 햇볕에 말려서 세탁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매개곤충 방제. 첫 번째, 물리적 환경적 방법이 있는데요.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 매개 곤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병 매개 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음, 질병 매개 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춰야 한다. 정말 그 시설이, 우리가 맡기는 애주 처리 업체의 시설이 정말 선진국처럼 잘 되어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열악한 세탁물 처리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병원에서 계약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가실 때 이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학적 방법. 질병 매개 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하고,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 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방법은 모기 방지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 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모기 유충 서식체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쥐의 방제, 위생적 처리. 첫 번째,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합니다.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이 쥐라는 동물은 정말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되어 있다 해도요, 어디선가 빈틈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균 처리를 한다던가 어떤 세탁물 관리를 하시는 곳에서는 정말 먹는 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물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먹이를 찾아 이런 매개체인 동물과 또 곤충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과 창문,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의 사용을 보면 살균, 살충, 쥐잡기 등의 소독에 관한 상품화되는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 제품,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세탁물 처리 별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세탁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별하여 의성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의료기관과 처리업체는 세탁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방금 전에도 강조하였죠. 그 다음에 처리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일 이상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탁물 분류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 세탁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탁 금지 세탁물이 있어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2010년도에 개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두 번째,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그러니까 일회용은 일회용만 사용하고 버려야 하게 되겠어요. 세 번째, 바이러스성 출혈열. 이런 유행성 출혈열, 황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리사열 경우에 해당하고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라 해서 CJD 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구병 VCJD 확진 또는 의심 환자,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등은 다시 세탁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 금지 세탁물입니다. 이 근거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19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해서 일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